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이지랩의 이지원입니다. 중국어를 좋아하시고 중국어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세이지랩에서는요. 앞으로 4주 동안 중국어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혹은 중국어를 이미 가르치고 있으시지만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들 그럼 제가 드린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선은 총론이라고 해서 뭐 엄청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총론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문법을 배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법을 배웠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혹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사실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什么是现代汉语? 우리가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뭐가 현대 중국어인지는 알고 가셔야죠. 우리도 한국말의 표준어를 정의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 쓰는 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중국어도 정의가 있습니다. 워낙 민족도 많고 역사가 길다 보니까 중국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중국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려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국 선생님들은 위아래 다 보셔도 되고요. 한국 선생님들은 밑에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위를 먼저 볼게요. 现代汉语즉现代汉民族共同语. 그러니까 한민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 먼저 어음, 발음 먼저 잡고 가요. 베이징인 북경음을요. 왜标准인 하면은 표준음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북경음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상해음, 뭐 예를 들면 뭐 광동음 이게 아니라 북경, 수도의 음을 그쵸 발음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北方话为基础方言.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삼지 않고요. 만약에 광동 방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저기 상해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방언을 하잖아요. 막 농알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동 방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조 9개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린 다행히 성조 4개, 건설음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다? 건설음이에요. 건설음에 얼화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북방 방언의 기초 방언이라고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문법에서는 뭐를 갈려요? 네, 뜻으로도 갈리고요. 품사로도 갈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아주 길죠. 이 뭐뭐로요? 典范的 아주 전형적인 现代白话文著作. 白话文 뭐예요? 약간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중간적인 서면어와 인말의 중간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그런 걸 白话文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저작된 그러한 작품이 위法规范的 어법 규정을 짓는 것이 바로 부통화래요. 와, 부통화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를 가르치시려면요 사실 이거를 달달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알고 있으셔야 선생님 도대체 얼화 왜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뭐 서면어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건 말이야 북경으로 되어 있고 말이야 이것도 한번 읊어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물음이냐면요. 네, 한유의 语法特点有哪些? 그렇죠. 어법 特点,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선생님도 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에 한창 이 그림 되게 재밌는 한자로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거 중국어의 특징인데 저렇게 때문에 문법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직업병이죠, 그죠? 그게 너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유머러스하게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꼬리 민데 꼬리가 길다라는 중국어를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뼈예요. 뼈인데 뼈가 부러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네, 중국에서는요, 表示语法意义. 문법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방법 중에 手段, 그렇죠? 수단으로 주요하게 우리가 뭐를 채택을 하냐면요, 用语序. 위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ACSK라든지 기타 이제 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요? 뜻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뜻을 정확하게 이견 없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허사라는 개념입니다. 글자가 변형이 없으니까요. 이 어순과 허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계속 받자면 얘기할 때 계속 머릿속에서 했던 그거 그죠? 왜 안 되었어요? 중국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느낌적으로 알아요. 아닌 거 알겠어요, 쌤. 근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문법적인 근간을.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 모국어라서 안 써서 안 써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먹히지가 않아요. 그쵸? 중국 선생님들은 네. 그쵸? 맞아요. 이상해요.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요. 饺子 만두를 먹었어요. 어디에서? 식당에서. 왜 안 되냐면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바자문에서의 명사는요. 수어를 통해서만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타 성분 일반적으로 보어겠죠. 기타 성분은 요 수어를 통한 변화나 결과를 나타냅니다. 때문에요. 지아오즈가요. 취한 결과가 식당일까요? 선생님들? 되게 이상하죠. 맞아요. 식당에서 먹은 거지 먹고 난 결과가 식당인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먹는 장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쌤들.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갖다가 시시라고 합니다. 시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시작한다 할 때죠. 시자거든요. 그렇죠. 인천 시자. 그렇죠. 그 시자예요. 주체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주체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쇼시는요. 받는 거예요. 동작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쇼시가요. 뭡니까? 요거의 결과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받자문의 주어는 주로 시사란 말이지. 시사 몰라? 모를 수 있어. 시사는 말이 하면서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게 선생님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시선이 수산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안 알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있으셔야 왜 틀렸는지 학생들 5문장 수정해 주실 때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선생님들 이제 실전 필드에 나가시면은요. 이거보다 더 헷갈린 문제들 가지고 쪼르륵 옵니다. 학생들 당연하죠. 질문하는 학생들조차가 거의 없긴 한데요. 이런 학생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 왔었을 때 일단 기다려봐.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이거 책이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페이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초이기는 하지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강사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되게 마음속에 남았던 말이 있는데요. 학생에게 한 방울의 물을 주기 위해선 교사는 한 통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학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양을 원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 아마 힘든 길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그렇지만 분명 보람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첫 걸음 제가 함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